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전 남편과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각에서는 상당히 높은 형의, 무거운 형의 구형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 사형까지도 구형이 가능한 예.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형을 얼마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 사건은 의붓 아들과 그다음에 전 남편 살해 사건을 병합해서 기소를 한 상태이고, 검찰은 계획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두 명을 고의적으로 살인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2명 이상을 살해한 경우에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해가지고는 살인죄 양형기준상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안인득이라든지 장대호 같은 경우에도 사형을 구형한 적이 있거든요. 네. 장대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사체 훼손 부분까지 인정이 돼가지고는 사형을 구형하고, 안인득은 살해를 했던 사람이 네. 여러 명에 이르렀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조금 상황입니다. 전에 이제 결심 공판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예. 전 남편 그리고 의붓 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 씨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사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것이 전 남편 살해 사건과 또 의붓 아들 살해 사건을 이제 병합 심리하면서 사형까지 구형되는데 병합 심리가 좀 영향을 줬을까요? 예, 그리고 법원에서 최근 이렇게 나오는 선고를 보면은 실제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은 안인득 같이 여러 명을 살해한 경우에는 인명경시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네. 해가지고는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구형만 가지고 본다면은 사체 훼손까지 지금 예. 고유정은 CCTV에 그렇게 사체 훼손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녹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사형을 구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무래도 병합해서 2명을 연달아서 같은 해에 몇 달 간격으로 네. 지금 살인을 했다는 거니까는 구형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고유정 측은 이 재판 심리 과정에 우발적 범행을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지난 6일에 있었던 10차 공판에서는 이 고유정 씨하고 현 남편 간의 대화 내용이 담긴 예. 파일이 좀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녹음 파일이었는데요. 네. 이게 언제 녹음이 됐냐면 2019년 2월 22일 오후 1시 52분경에 녹음이 된 파일입니다. 뭐냐면 남편과 싸우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그러면 쟤란 말은 의붓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의 전처에서 난 아들이죠. 네. 죽여버릴까 이런 얘기가 녹음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50대 남성이 치매 걸린 모친을 벽에로 질식사시키는 관련된 기사를 검색했다는 기록까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 측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붓 아들을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사까지 검색한 걸 보면 의도적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구시 측에서는 네. 여전히 직접 증거는 전혀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거 하면 지난해 12월이죠. 8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고 씨가 의붓 아들 사망한 후에 자신의 어머니하고 통화하는 내용, 이런 부분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통화 내용에서 이제 어머니가 고유정한테 예. 아이가 사망한 게 얼마나 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고유정이 오래된 거지. 그러면서 몇 시간 이러면서 엄마 우리 애도 아니니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것만 가지고 고유정이 아이를 살해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은 저거 이외에도 왜 지금의 남편이랑 싸우고 나서 프로필 사진에 지금 사망한 아들이 있는 거를 보고 분개를 한다던가 아니면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겠어, 뺏어가 버리겠어 이런 SNS를 보냈다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미루어 보면은 고유정이 의붓 아들에게 상당한 적개심을 가질 수 있었겠구나, 이런 추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검찰은 이 사형을 구형하면서요, 아들 앞에서 아빠를 또 아빠 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이제 사형을 이제 법원에 요구를 했는데, 이제 법원은 다음 달 1일 이제 선고 공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해서 재판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법원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게 될까요? 앞으로 볼 부분은, 그러니까 이미 나올 부분은 다 봤어요. 네. 그럼 이제 이 판단을 법원이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심증은 형성이 돼 예, 있을 예. 거라고 보이는데, 처음에 전 남편 살해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주도로 가기 전에 이 고유정이 검색한 기록들이 나왔고, 네. 시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내가 정당방위상 강간을 하려고 하니까는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그런 것도 방어흔이 아니라는 게 어떤 감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의붓 아들과 관련해가지고는 부검을 통해서 이 아이는 질식사로 사망을 했고
잠자던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눌렀다기보다는 누가 의도적으로 질식사를 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자의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는 법원이 전체를 묶어가지고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네. 이 증명력을 어떻게 판단했을지가 양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각 있었던 제주지방법원에 있었던 고의정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